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중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트증권 이기태 기사,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급 종목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2차 전지 바이오, 소부장까지 또 오후장 들어서는 바이오 쪽에서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VR까지 발동되면서 급등하는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흐름까지 정말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면서 강한 반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시기가 다소 늦었다라는 평도 있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 시간이 왔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이기태 기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이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눌려져 있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확실한 호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금투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책 결정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회피하려고 했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소화해낼 수밖에 없는 체력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조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플러스 3.4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가장 저조했습니다. 마이너스 16%였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계속 길어져야만 했나라는 것은 사실 되돌아보면 그러한 물음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은 중요한 이슈는 그겁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반등하고 있고 거기에 윗꼬리 없이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네. 쭉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내년 초, 내년 중반을 보고 실적 위주의 종목을 지금 투자자들이 다시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유심히 좀 보셔야 될 텐데요. 바이오, 엔터, 에스테틱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하겠고요. 타 섹터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EPS와 펀더멘털이 다 같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전력기기 그리고 오늘은 눌렸지만 대선 이후에 방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는 또 FOMC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번 주 말 정도까지 갔을 때 주봉상 바이오 엔터, 에스테틱 화장품과 방산, 전력기기 쪽이 계속 양호하다라고 하면 내년도까지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이쪽 섹터가 주도 섹터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은 매수인데 개인이 이제 매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사실 내내 밀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를 깨고 내려갔던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나올 때 줄이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금투세 폐지라는 긍정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정말 큰 손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살아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큰 돈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급을 좀 어떻게 네.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외국인은 팔 만큼 계속해서 팔아왔기 때문에 이번 호재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거기에다가 시장이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반영하고 있어서 쌀 때 담자라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개인 큰 손에 대한 이런 투심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더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광문 파트너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코스닥에 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수 상승이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지수 상승 배경에 큰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금투세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대한 투심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는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반등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투심이 상당히 좌지우지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따라오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이 금투세에 대한 모멘텀이 어쩌면은 좀 짧은 기간으로 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회 이벤트에 대한 그렇죠. 경계감 때문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수급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대규모에 대한 매수세가 좀 찍히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180억 정도의 수준인데 다만 이제 장중에 매도폭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오늘 확실하게 코스피 쪽에서도 이와 같은 투심을 좀 대변하는 거대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중에 상당히 좀 깊은 하락폭을 좀 보이다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에 대한 투심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 대선과 FOMC에 대한 일정이 조금 수월하게 좀 지나가야겠지만은 일단은 금투세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낙폭과대 네. 저가 매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워낙 힘들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절하려고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수급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네. 금투세 폐지라는 투심이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매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일단 대회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금투세 폐지와 맞물린 그 효과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억눌린 투심으로 개인의 큰 손 자금까지 더 들어올 수 있을지 좀 유의미한 가시적인 수급까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다면 이제 종목으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인급종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상승 속에서 특히 장 초반에 가장 눈에 띄었던 두 종목은 또 2차 전지 쪽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은 노무라 증권의 매수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까지 받으면서 장중에 10% 넘는 급등이 나왔다가 좀 차익 시전이 일부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2차 전지들의 강한 상승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내년 초에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 급등 이후에 또 미국 대선 이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주가의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바스켓 역할로 했을 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업황 개선에 대한 뉴스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개선의 가장 큰 기대는 사실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구성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시장 글로벌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라든지 재고에 대한 추이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개선되면서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업황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는 오늘 상승에 대한 이 추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점은 좀 잡았다라는 인식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확실히 오늘도 코스닥 시장의 강한 반등 그 중심에 있고 지금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도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겠다. 그러면 섹터를 다 이제 풀어봤을 때 2차 전지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우선순위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말씀 그렇게 해주셨죠. 왜냐하면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 전환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향에 대한 자동차를 좀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 저가형 이 자동차에 대한 선을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고효율과 같은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LFP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좀 사라지고 4680과 같은 모델이 좀 높아진다면은 전고체에 가까운 3원계 배터리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수그룹이 이 제2호 인수 관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 기술 동향도 트렌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슈 짧게 짚어드리자면 요즘 그 루머가 돌았었는데 제2호에 대해서 인수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금 조달도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최근의 주가 하락에 따른 공시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는 좀 주춤한 상황에서 이런 제2호라든지 관심에 대한 영역을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무엇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4682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전고체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긍정적인 시각 2차 전지주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찾아볼까요? 시황센터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삼양식품이 상방부에 발동되면서 10%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BI 인베스트먼트, 이오플로, 또 PC셀 상방부에 발동됐습니다. 또 코스닥 150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이 다수 상방부에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체외진단 기기업체 PCL은 사우디의 최대 규모 유통체인에 진단검사 플랫폼을 공급한다는 보도에 현재 상한가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의 VI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VI 특징주 첫 번째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당론이 결정되면서 시장은, 특히 코스닥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등에 나섰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면서 상방 VI도 많이 발동됐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을 시장으로 알테오젠, 또 리가캠 바이오까지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꽤 컸었고 오늘장도 이렇게 하락 출발하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금투세 폐지 수순이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1%대 하락 출발한 후 현재는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그룹은 연례 AI 행사인 AI 서밋을 열었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최태원 회장은 젠슨황으로부터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도 이 서밋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AI 서밋에 참가하는 코나테크놀로지가 부각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11%까지 강세를 보인 후 현재는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삼양식품 또 쇼박스의 VR 발동 눈에 띄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굵직한 시총 바이오주죠.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가 또 VR 발동 이후 무려 10%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우리 바이오의 핵심주, 바이오의 국영수라고 하죠. 오늘의 급등도 금투세 그 폐지에 대한 그 효과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종목이 VR까지 걸리면서 이렇게 급등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꽤 고가권에 있는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급등이 다시금 나와줬잖아요. 오늘의 또 상승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었고 무엇보다 세금에 가장 민감했던 업종,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컸던 업종이기 때문에 올해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단 털고 가자라는 투자자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종목의 특징인 만큼 병동성이 좀 확대되니까 불안한 투자 심리가 더욱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하늘바이오 파마에 이은 상업화에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는요. 최근에 항생제 후보 물질 ADC 약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델파졸리드가 미국 희귀약품 지정되어 있는 약물인데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했고 신속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상업화에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기술 수출 역시 한 세 군데와 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존슨앤존슨, 얀센, 오노약품 등과 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아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총은 연구개발 비용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상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판단을 가진 투자자들이 네. 몰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눌려있던 금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면서 미 대선이 끝나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미 국채 금리가 올랐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바이오주의 훈풍이 또 불고 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 지금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도 그렇고 이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좀 타격을 받았었던 네. 건데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그러면서 또다시 관세로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또 금리에 대한 영향까지 줬을 때 길게 봤을 때 바이오가 정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더 갈 수 있느냐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건 알 수 없죠. 누가 어느 분이 될지 어떻게 제가 네, 알겠습니까? 워낙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모멘텀을 들어봤을 때는 네. 신규로도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근데 보시는 뭐 건가요? 사실 미 대선이 끝나봐야 아는 얘기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투자자들이 일단 각자의 시나리오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투자 시나리오가 네.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더 담는 투자자는 있겠지만 뭐 사실 지금 금리 인하의 기조가 뭐 갑자기 확 바뀌거나 그럴 네네.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의 대작인 리가캠과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늘 다시 한번 대장임을 보여줬다. 뭐 금투세 폐지에 대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오늘의 급등 앞으로 또 흔들릴 때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으로 오늘의 또 주요 이슈였던 여행주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두 투어를 비롯한 여행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까지 엔터주들도 뭐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자, 중국이 오늘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 여행 가는 분들 보기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막혀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되는 것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꾸준하게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좀 뭐랄까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소외되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납법과대 인식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오늘 거래량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지만은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매물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소비주, 여행,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가 확실하게 좀 풀리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지켜보시고 좀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관점은 중국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네.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엔터 콘텐츠는 오늘 네. 중국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금투세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일단은 이들 기업들은 좀 여행 기업들과 좀 다르게 실적이 베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보셨으면 좋겠고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활동이 재개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단편적인 예로 오늘 중국 경기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텔신라 주가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저조한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면세점 사업뿐만 아니라 숙박 또 여행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무비자에 대한 이슈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아질 방향이지만 주가에 대한 접근하는 시기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 그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여행주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이 좀 단기 이슈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 수요가 살아난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또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급종 살펴봤습니다.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